셀프 컴퍼니 영양평가 채널입니다. 오늘은 영양평가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과목인 서류암기법, 잘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 중심으로 인바스켓을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언뜻 들으면 당연한 얘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잘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 자료가 1부터 10까지 있다면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정책 대상별로 구분이 안 돼 있고 다 뭉뚱그려져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이 문제다. 그럼 이거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또 다른 예시를 들면 사업 참여율이나 만족도가 낮다. 이게 문제면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문제점이 뭐가 지금 이 상황에 있다를 파악하기 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부터 10의 순서로 자료를 독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파악을 한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구태의연한 표현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전형적으로 MOU, TFT, 협의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를 쓰면 좋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왜 실제 평가에서 불리한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쓰기에 투자하는 시간은 3분의 1만 가져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60분 시험이면 20분만 쓰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이 60분 중에 5분만 읽고 55분 쓰고 거의 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생각하기를 많이 안 하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생각하고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독해를 할 때 배경 파악하고 원인 파악하고 현황 파악하고 문제점 파악하면 해결 방안이 순차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앞에서부터 뒤 이래도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많이 보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안 나옵니다. 현황만 엄청 길어집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뭐다. 2번 문제는 뭐다. 3번 문제는 뭐다.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자료 파악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인바스켓이 잘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뭐 파악을 하면 해결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료를 탐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결 방안이 도출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부터 뒤 1회도 무념무상으로 보고 앞에서부터 뒤 2회도 무념무상으로 보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 문제점이 어디에 들어있을까? 1부터 7까지 자료가 있으면 업무 지시 이메일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작년 사업의 결과 보고서가 있으면 올해 이걸 고쳐야 되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훨씬 이 인버스켓 사항을 파악하기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런데 뭔가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 2부터 봐야지.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무념무상으로 독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메일을 재빨리 찾아보자.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기 위해. 작년 보고서를 재빨리 찾아보자.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독해에 접근을 하게 된다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뭐 정책 대상별로 구분을 해놔야 되는데 이걸 다 뭉뚱그려 놔서 문제다. 점검 및 모니터링 방안이 너무 체계적으로 수립이 안 돼 있다. 이런 문제점을 빨리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점을 빨리 발견할 수 있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문제점에 대응하는 해결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해결 방안의 자료를 입체적으로 구조적으로 탐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인바스켓을 잘 푸는 방법은 문제점이 있을 만한 자료를 찾아서 집어서 요거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먼저 파악을 했으니까 요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 방안을 탐색할까? 요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 방안을 탐색할까?
이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 방안을 탐색할까 하면서 자료를 의미 있게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훨씬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 통째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먼저 요거부터 우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구태의연한 표현을 안 쓰는 겁니다. 구태의연한 표현 전형적으로 MOU, 교육, 홍보, TFT, 협의체, 지원금, 보조금, 인식개선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세부 추진 계획에 그냥 이거 쓰면 된다. 이 공식처럼 쓰면 된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에 그 숨은 전제, 논리적인 오류가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얘기에 숨은 전제가 앞뒤 맥락이 내용이 어찌됐든 전혀 상관없이 협의체를 그냥 무조건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MOU를 허전해서 그냥 넣었어요. MOU라고. 그러면 평가위원 인터뷰를 할 때 평가위원이 MOU는 누가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인터뷰를 할 때 이거 MOU에 대해 생각은 안 했는데 선배가 그냥 세부 추진 계획에 MOU 넣으라고 해서 넣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못 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아무 말 대잔치를 시작해서 인터뷰 전체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MOU를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안 쓰는 것이 차라리 낫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무조건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얘기를 전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사실은 특정한 행동이 앞뒤 맥락과 어우러졌을 때 역량 발현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뒤 맥락이 있죠, 행동에는. 그런데 이제 카더라 통신은 특징이 뭐냐면 행동만 있고 맥락이 없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시험 끝나고 나면 맥락은 기억이 안 나요. 특정 행동은 기억이 생생히 나요. 그래서 합격하신 분이나 탈락하신 분들이 내가 협의체 넣었더니 합격했다. 협의체 무조건이야. 그냥 넣으면 돼.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넣으면 돼. 세부 추진 계획엔 빼박 협의체만 넣으면 돼. 이렇게 잘못된 설명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사실 그거는 맥락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행동만 기억에 남으니까 특정한 행동을 고득점, 저득점으로 연결지어서 생각해서 그거를 구전해서 전달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땡땡 선배가 몇 년도에 풀었던 인바스켓 상황은 진짜 협의체가 필요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선배는 특정한 행동, 협의체를 넣었기 때문에 합격했다. 이렇게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나는 이 맥락이랑 아무 상관없이 협의체 넣으면 무조건 합격이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실제 역량평가에서 풀어야 될 인바스켓 상황은 이 선배가 풀었던 상황이랑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협의체만 넣으면 만사 오케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를 정리를 해보자면은 구태의에 대한 표현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전형적으로 MOU, TFT 협의체 이런 거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세부 추진 계획이라고 해놨는데 허전하니까 그냥 칸 채우기용으로 이거 하나 넣자. 아무데나 넣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넣으시면 인터뷰 때 이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풀어야 될 이 인바스켓 상황, 나에게 주어진 문제 상황에 맞는 것만 쓰셔야 되고요. 만일에 MOU를 넣는다면 실질적인 내용, 누가 누구와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MOU를 할 건지 같이 제시해야지 그냥 칸 채우기용으로 MOU를 쓰는 거는 차라리 안 쓰는 것이 낫습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쓰기에 투자하는 시간을 3분의 1만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인바스켓이 60분인 상황을 들어보면 40분 동안 읽기 생각하기를 하고 쓰기는 20분만 하는 겁니다. 뭐 90분이면 이게 60분, 30분 이렇게 되겠죠. 50분이면 뭐 17분이 되고 그거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보편적인 원칙은 이 총 시간에서 3분의 2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쓰는 겁니다. 이 반대로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은 총 시간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시작한 지 3분 만에 뭔가 뚜다다다 씁니다. 시작하자마자 쓰기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막상 쓰기를 시작해 버리면 생각을 안 합니다. 요 생각을 안 하고 뭔가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옆에서 누가 뚜다뚜다 타이핑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 들어서 저 사람이 앞서가면 어떡하나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나도 뭔가 써야지 이렇게 초조해진다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뭘 써야 될지 생각도 하기 전에 쓸 수 있는 거는 현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 꼭 과제 내용이랑 상관없이 아까 나왔던 MOU, TFT 같은 거 미리 암기해 놓는 거 기록하는 것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를 기록을 해봤자 점수가 좋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뚜자도 타이핑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시면은 잘 됐다. 저 사람이 밑으로 깔아주겠구나.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낫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를 정리해 보면은 쓰기는 3분의 1만 하시고 3분의 2의 시간은 충분히 읽고 충분히 생각하기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생각 없이 많이 써봐야 양이 많다고 점수 잘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하는데 시간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면은 되게 실천력이 없는 해결 방안, 허전해서 그냥 쓰는 협의체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 방법은 누가 뚜다다 타이핑을 하건 말건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나는 내 페이스대로 가겠다 하면서 침착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인바스켓을 잘 풀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서류한 기법 잘 푸는 방법에 대한 정보 정리였습니다.